박근호의 빅샷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뉴욕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고 어제 네, 우리 맞습니다. 시장 그제는 약세로 시작했다가 오후장 들어 좋아졌는데 그제는 코스닥이 좋았고 어제는 또 코스피가 또 좋았고 네. 뭐 그럭저럭 관세했던 이런 이슈에 비해서는 시장은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박근호의 빅샷에서 이슈는 또 어떤 걸 박근호 이사님도 뽑아오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보시죠. 네, 글로벌 관세 전쟁 확대. 예. 피난처는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장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장사를 너무 잘하는데 네. 처음에는 가장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경고를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랑 아무리 가까워도 관세를 부과를 할 거야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 맞습니다. 철강과 관련돼서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한테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호주는 예외가 될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관세는 얼마든지 부과를 예외를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호주는 자기네들한테 오히려 적자고 미국이 흑자를 내는 네, 나라니까 맞습니다. 매단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의 타격보다도 관세가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 요거를 이제 시장은 걱정을 하는 건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할 때 이 관세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모순이죠.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관세 정정이 굉장히 좀 극심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관세보다도 업황이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철강만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포스코가 공장 2개를 폐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좀 업황이 안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일단 지금 가장 큰 타겟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구체적으로 딱 나온 타겟이 일단 철강 쪽이기 때문에 25% 관세 부과하기로 당장 3월부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중요한 결국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관심사는 이 제목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피난처 관련돼서 첫 번째 키워드는 좀 뭘 준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피난처인데 피난. 네. 네, 어디로 피난을 하고 있고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는지를 한번 좀 이미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방산조선주, 그다음에 배당주가 나와 있는데요. 방산조선주는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고 익숙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많이 보고 네.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곳과 이미 가고 있어서 이제 그쪽은 좀 약간 그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나오션은 올해만 지금 올해 2월 중순인데 벌써 올해만 67%가 올랐어요. 어제 또 급등 또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들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배당주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볼 텐데 예. 사실 배당주는 연말에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게 조금 약간 좀 틀에 박힌 그런 그렇죠. 생각이긴 근데 해요. 배당은 이제 월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예, 있기 작년에 때문에 그런 ETF 상품들 되게 유행했죠. 그렇죠. 미국에도 많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IS 계좌라는 ISA라는 계좌가 있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맥쿼리 인프라거든요. 맥쿼리 인프라는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뭐 다들 아시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민자 도로를 건설해서 거기서 통행료도 받고 SOC 쪽으로. 그렇죠. 네. 그쪽 관련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호주 회사인데 미국 쪽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배당이 높은 기업들은 리츠, 부동산과 관련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결산일이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아직 이제 뭐 시장에서 관심도가 식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맥쿼리 인프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5조 원이 넘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에 관련돼서 잠깐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맥쿼리라는 이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긴 하는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쏙 좋지 맞습니다. 않는 회사는. 네. 근데 이것도 투자와 그 네. 개인적인 감정, 국민적인 감정은 또 별개니까요. 정치적인 이슈도 좀 한 번 있었죠. 네. 보시죠, 맥쿼리. 자, 맥쿼리 보면 이게 지금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 사업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 그렇죠.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보면 2025년도에 이미 지금 배경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끝나게 되겠고요. 예. 이제 28년도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계약이라는 건 이제 손실이 났거나 네. 아니면 이익이 부족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렇죠.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들은 이제 끝나는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색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 남은 거. 계약이 끝났는데 거기서 조금 더 계약을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 아직 남아 있는 그 부분들인데 이 계약 만료가 된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맥쿼리 인프라가 2040년도에 정확히 42년도라고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청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 네, 아예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7%를 보장을 하는 그 ETF가 나왔죠. KB 바레 인프라라고. 네네네. 과거에는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유일했었는데 지금 이제 KB 바레 인프라가 나오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사실 예년만 못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로 좀 맥쿼리 인프라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배당 잘하는 다른 기업들 저기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사실 네. 많이 있어요. 네. 배당 황제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배당 황제주, 귀족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누거든요. 나누죠. 우리나라의 배당 황제, 대표적인 배당 황제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뚜기, 농심, 동서, 유한양의 현대백화점 밑으로 더 있는데 5개만 좀 보면 네. 배당률을, 배당 수익률을 보면 2%, 1%, 2%, 0.3%. 이런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배당 황제주가 되느냐? 될 수 있지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20년 이상 네, 조금 더 읽어봐 주세요. 계속 배당금을 증액하거나 유지한 회사들이다. 네. 근데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 2%로 고정을 했을 때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금은 훨씬 더 커지는 엄청나게 거죠. 늘어나죠. 그럼 여기서 오뚜기를 이게 워렌 버핏이 사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배당률이 한 3% 줬는데 워렌 버핏은 50% 이상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뚜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오뚜기의 배당 수익률을 2%라고 가정을 하고 오뚜기의 배당 수익률은 매년 2%입니다. 가정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 가장 높았을 때가 100만 원이 훨씬 넘었을 때거든요. 130만 원 정도까지 갔었네요. 한 2016년도, 17년도에 130만 원이 넘었다. 그냥 100만 원이라고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찾고. 2%면 1년에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이죠. 근데 그걸 20년에 사셨으면 지금 연 배당률이 100%가 넘거든요. 20년 전에 샀으면. 2만 원 아래에서 샀으면 예. 2%를 계속 주고 2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20년 전에 1억을 오뚜기를 샀다라고 그러면은 매년 1억을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을 그렇게 받는 그렇기 거다. 때문에 우리나라 황제주라고 오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결국 약간 시간 개념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 수치만 보지는 네. 말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오뚜기를 이제 대표로 해서 국내 배당주, 배당 황제주 얘기를 좀 살펴봤고, 그게 결국 이제 어떤 의미냐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탑픽 네. 역시 이제 배당주일 텐데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키워드 두 번째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갈까요? 먼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들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서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좀 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거래소에서 배당 순위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제 리츠라고 보통 불리는 부동산 네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죠. 16%, 시가 배당으로 16%, 한샘이 15%, 그다음에 부동산 회사들이 굉장히 10% 예, 이상 예. 많이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다 리츠가 부동산 좀 회사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영보하게 이제 6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닥은 HB 인베스트, 이크레더블, 코리아 투자증권, HRS 좀 약간 좀 낯설은 종목들이 많긴 그러네요. 합니다만은 네. 이게 배당률이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을 하고 나중에 좀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주니 귀족주니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을 하고 배당 금액도 늘린 이런 회사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픽 볼까요? 네, 오늘 탑픽은 보죠.
플러스 고배당주. 이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네요. 플러스 고배당주가 이제 ETF 상품 이름입니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것은 이제 하나 자산운용이 운영을 하는 것은 다 앞에 플러스가 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은 당연히 코덱스, 근데 미래에셋은 타이거 이렇게 타이거라고 붙죠. 붙는데요. 자,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자산운용에 들어가시면은 ETF 관련해서 상품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 금융주들, 그다음에 보험주들, 이제 금융주들 위주로 좀 돼 있고 SK텔레콤,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이제 배당이 꾸준히 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황제주들은 금융위기 때도 배당을 줬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종목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 플러스 고배당주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내가 매년 배당만 안정적으로 받겠다가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해서 그 시세 차이까지 노릴 당연하죠. 수 있는 두 가지를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플러스 고배당주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배당주의 가장 큰 특징은 월배당입니다. 월배당. 매달 한 번씩 계좌에 두 번째 월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달 한 번씩 배당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반년마다 줄 수도 있고 분기마다 줄 수도 있고 연배당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플러스 한화에서 나온 플러스 고배당주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관심권에 두시면 굉장히 좋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월배당 이런 ETF 상품도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네. 뭐 커버콜도 그런 식으로 또 한 상품이 됐고 이렇게 월에 계속 이렇게 배당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면 이를테면 특히 이제 자산가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셔서 뭐 이렇게 종목을 연구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한테 이런 배당 ETF 상품 또 월배당 ETF 상품도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